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홍익표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소비자와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에게도 이익을 주고, 그다음에 유통업체, 그다음에 이 모든 상인들과 상인들에게도 일종의 축제처럼 지내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우리 한국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준비 부족과 그다음에 현장과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종의 관제 세일 행사에 국한되면서 도리어 그 피해가 전국의 중소 자영업자들이나 상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서 우리 상인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문제에 관련돼서 몇몇 분들께서 이에 관련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께서 먼저 인사 말씀 좀 하시겠습니다. 네, 우원식 위원장입니다. 소위 내수 살리기 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아주 이제는 대기업 살려주기에 최소한의 체면도 차리지 않고 아주 발벗고 나섰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우리나라에서 관제 블랙 프라이데이로 그렇게 해서 축제처럼 만든다고 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형마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의 대형마트는 그 마트에서 물건을 직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팔다가 남는 것이 쌓입니다. 그런 재고들이. 그런 것들을 일정 기간을 잡아서 아주 싸게 팔고, 그렇게 해서 소비자한테도 이득이 되고, 또 대형마트도 팔다 남은 물건을 잘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소비도 진작하고 내수도 돌려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는다면, 우리의 대형마트, 백화점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직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매장들입니다. 판 물건의 몇 프로, 백화점은 많이 가면 40%, 이 대형마트는 30%, 이렇게 해서 매출의 30%, 28% 이렇게 뛰어가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물건값을 나서서 싸게 판다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는 그날 많이 팔리기 때문에 손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형마트는 돈을 더 버는 것이고, 거기에다 물건을 대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손해나는 거죠. 거기에서 날 이득을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깎아야 되니까 결국은 중소업체, 중소상인, 입점업체들의 피해를 토대로 해서 대형마트 배불려주는 그런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싸게 대형마트 백화점이 팔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인근에 있는 골목상권 재래시장이 다 죽는 겁니다. 중소상인들을 죽게 하고, 또 입점업체로 들어가 있는 소상인들을 어렵게 하고, 거기다 물건을 대는 사람,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을 다 어렵게 하면서 정부는 생색내고 대기업은 돈 벌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 블랙 프라이데이의 실상입니다. 대기업만 배부르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행사를 기획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처음 하는 거를 잘 안 된다고 정부가 나서서 더 싸게 팔라고 해서 아주 시장에서 지금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먼저 산 사람들은 반품하고 환불받겠다고 큰 민원까지 생기고, 이런 졸속적인 정부 행사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있는 휴일날 하는 의무 휴업도 이것도 평일로 바꿔서 하라고 하고, 도대체 정부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박근혜 정부가 완전 유신시대, 공안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완전히 재벌들도 자기들만 먹고 살겠다고 서민들 전부 다 후려치고, 그럼 거기에다 정부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도 여러 단체들과 힘을 모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 자리에 우리 몇몇 분이 오셨는데요.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태현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턴입니다. 얼마 전 그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하면서 이익을 본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대형 유통 재벌들입니다. 납품업자들은 납품가를 후려치기 하는 바람에 팔수록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인근의 상인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몰려드는 소비자들로 인해서 결국은 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한테는 좋으냐? 얼마 전에 여러분들 다 언론에서도 밝혔듯이 대부분이 사실상 그 가격에 팔던 거를 표딱지를 갈아놓고선 블랙 프라이데이에 싸게 파는 것이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심지어는 더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큰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하지도 않고, 결국 간 사람들이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냐, 이 우롱당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를 주도한 재벌과 산통부의 일부 친재벌 관료들의 거대한 유통 사기극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 같은 분은 나와서 이것의 본질에 대해서는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백화점과 대형마트 가서 물건 사라고 방송에 나와서 떠들었습니다. 이 국민의 부총리지 재벌기업의 홍보 담당 이사입니까? 어디 재벌기업에 취직하기로 약속했습니까? 어떻게 한 부분의 경제가 박살이 나고 한 부분의 경제만 사는 이런 행사에 부총리까지 나서가지고 가서 물건 사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나라 꼬라지입니까 지금? 저희는 붕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전국 상인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있는 중소자영업자들, 전통시장 상인회를 대표하는 상인단체인데, 여기에 일부 올지각한 대표들은 또 상인들을 현혹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라고 해서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벌과 전통시장이 마치 상생을 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하는 것처럼 또 꾸몄습니다. 최근에 일요 의무 휴무제조차도 무력화시키려고 전국 상인연합회 일부 회장들이 공작을 꾸미고 있는 사실이 발각됐는데, 이번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에 또 이런 행사를 같이 하는 것처럼 또 진행을 해서 전국에 있는 상인의 피눈물을 보지 못하고 전국에 있는 상인들의 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상인 여러분들, 소비자 여러분들, 더 이상 재벌과 친재벌적인 일부 관료들, 그리고 친재벌적인 일부 상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작태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길은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대형 유통 재벌들이 더 이상 복합 쇼핑몰과 같은 것들을 전국에 퍼뜨려서 중소자영업자들의 목줄을 끊는 이런 것들을 막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소비자 정책 진작은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 600만 명을 살려놔야 소비 시장이 진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 그 서정례 마포 상암동 롯데복합 쇼핑몰 비상대책위원회 우리 그 회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그 현재 상암 DMC 단지에 롯데복합 쇼핑몰이 들어온 그 지역의 비상대책위원장 서정래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형마트와 SSM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가 피폐화된 지는 꽤 오래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기업에서 자본으로 상권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최근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대기업 중심의 마케팅을 정부 측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상인회 쪽에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 일정을 잡아놓으려고 10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일정입니다. 일정.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 기간이 상인들과 협의하고 공공을 제작하고 최하 11일 걸립니다. 그러면 10일이 지나야지 저희 상인들이 조그맣게 준비한 것이라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정을 보면 대기업과 산자부가 같이 준비했던 것들에
골목상권, 지역상권들의 상인들은 애초에는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라는 명령하에 주도적으로 경제 주체를 보는 것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어떤 그런 논리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기회를 같이 한다고 하면 자간중이지만 경쟁을 해낼 자신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 자체를 정부 측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는 벼랑 끝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가 할인 행사입니다. 그러면 대기업과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납품업자들과 거기서 입주해서 판매하는 판매 상인들의 마진은 줄였다고 합시다. 백화점 마진 얼마 줄였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까 우원식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화점 수수료 40%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얼마나 블랙 프라이데이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대기업은 매출이 얼마만큼 성장을 했고 지역상권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를 해서 연례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니 내년부터는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려면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지로위원회 정주행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형 마트, 백화점 수수료 얼마나 할인했는지 그 피해가 일반 거기 입점 상인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데이터로 확인하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말씀하신 그 백화점 입점 수수료 문제는 저 관련 상임위 이제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민주노총에서 예, 민주노총 그 서비스부에서 예. 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이경옥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블랙 프라이데이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가격을 보니까 엄청나게 싸게 파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상인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입점업체들, 납품업체들 아예 뭐 진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를 강요를 하고 또 사실은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형 유통자본들은 돈을 버는데 저희는 허리가 꼬부라지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의무 휴업일인 11일 날 그것도 며칠 앞두고서 쉬지 못하게 하고 다른 날로 의무 휴업을 바꿔라? 법이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은 관치 블랙 프라이데이가 도대체 뭡니까? 아니 우리 노동자들은 그날 저희가 공동휴식권 요구하면서 몇 년 동안 투쟁해서 우리 상인들과 같이 함께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근데 그럼 우리들은 보통 주말에 일요일날 다 가족들과 어떤 계획을 분명히 잡았고요. 하물며 저도 제가 아는 우리 직원 중에서는 결혼 날짜도 잡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식도 그만둬야 되는지 진짜 이건 너무나 관치적인 행사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일하는 분들은 허리가 꼬부라지게 일을 해야 되고 일요일 날의 근무는 평일날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 마음대로 바꾸는 거 이게 이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저희는 또 정부를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노동자들도 생각하고 그들도 다들 국민들입니다. 대형 유통 자본만 위하는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도 위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또 단체 한 군데서 오셨어요. 그 소비자 유니온에서 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비자 유니온 준비위원장 진정란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주도했던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박근혜 정부가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계획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5 한국의 소비생활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비 양극화 지수가 2015년 167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던 2013년에 비해 185%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조사를 시작을 했던 1994년에 비해서 무려 1400%나 심각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소비 양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소비 양극화의 문제가 과연 정부 주도의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로 치유가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궁극적으로는 소비 불균형의 문제하고 사회 불평등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계소득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고 가계부채 규모가 1130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벌여서 과도한 저가 경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중소제조업체 그리고 중소도소매 업체들을 벼락 끝으로 내모는 것은 내수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내수시장을 불황으로 이끄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불평등,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비 박탈감 그리고 소비 불평등의 가속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통합 정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정부는 도리어 재벌 대기업 그리고 1%의 상류층만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독일 하르츠 개혁, 독일 하르츠 개혁을 주도했던 게 누구입니까? 바로 폭스바겐의 전 이사였던 페티 하르츠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그래서 배출가스를 조작한 그런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 아닌가요? 바로 이러한 규제 완화는 바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연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지만 이런 간치 행정은 도리어 그런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자부가 나서서 협조 공문을 지자체와 관련 유관부처에 보낼 게 아니라 시장의 주체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거대 유통업체와 중소도소매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상황에 맞는 그리고 한국의 소비자 실정에 맞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만들 수 있도록 도리어 독려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유니온은 빚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득 불균형에 따른 소비 양극화 문제로 왜곡하고 호도하는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역행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를 포함한 산자부 등 정부 경제정책 담당자들을 소비자의 이름으로 규탄합니다. 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블랙 프라이데이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현장하고 대화가 필수적인데 현장과의 대화 없이 정부 주도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 전에 제가 최경환 장관한테 1년 전에 빚내서 집 사라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자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문제가 지어오면 내가 언제 물건 싸게 팔아고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요즘 많은 분들이 유행하고 있는 헬조선이란 말이 있죠.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정의와 공정함이 사라진 이러한 시대에서 과연 대통령은 헬조선이라는 곳에서 희망과 꿈을 잃어간 분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헬조선 속에서 천국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과 함께 그분들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깊이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